환경오염이 지구를 덮치면서 탄소 중립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전기 자동차의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전기차의 등장으로 탄소 절감을 실천할 수 있었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등장했죠. 바로 전기차 충전 장비의 부족 현상입니다. 충전기가 있다 하더라도 완전 충전이 되지 않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발견되면서 기술 개발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 시간을 압도적으로 줄이고 장소에 구애 없이 설치 가능한 전기차 충전 장비를 개발한 기업이 있어 화제인데요. 꾸준한 연구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기업을 만나봅니다. 네, 전기차가 늘면서 충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효영 대표님과 함께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전기차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전기차보다 충전소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어떤가요? 네, 충전소를 많이 구축을 했는데 네. 지금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수배전 설비라든지 주차 공간이 여유 있는 곳에 편중돼서 설치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고속도로나 휴게소, 뭐 주유소 같은 데 많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편중돼서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뭐 설치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충전하러 갔더니 네. 성공하는 확률이 사용자 협회 말씀에 따르면 네. 한 30%는 실패를 하더라. 그럼 70%밖에 성공을 못한다라고 하면 네. 충전기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또 누적 등록 대수가 38만 대를 넘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충전소가 많이 부족한가 봐요. 네, 전기차는 앞으로 정부 목표에 따르면 2025년에 약 113만 대, 2030년대에는 450만 대까지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전기차하고 충전기의 관계는 치킨 에그 관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치킨 에그 관계요? 네, 정확하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두 가지가 다 같이 성장률을 곡선을 같이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전기차 충전기가 필요한 곳에는 좀 부족하고 네.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설비를 더 확충하고 보강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전기차의 공급만큼 아무래도 충전소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일 텐데 이런 충전 장비 좀 보급을 위해서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어떨까 네, 우리나라는 싶거든요. 세계적으로도 정부 역할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 나라에 속합니다. 네. 환경부 그리고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보급을 지원을 해왔고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좀 넘어서고 전기차가 이제 1% 상용 운용이 이제 1% 정도가 40만 대에 근접했는데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대기업이 대거 진출을 해서 설비 구축에 나서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니까 이 기름값 때문에 전기차로 한번 바꿔볼까 맞아요.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 단점 중에 하나가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점이 또 단점이잖아요. 네, 주유소에 가면은 우리가 한 5분 내에 충전하고 결제 금액까지 지불을 하고 나오는 그쵸. 그런 편리성이 있는데 네. 전기차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좀 있지만은 네. 어쨌든 근래에는 그 800V 차량이 출현하면서 충전 속도는 최소한 2배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도 급속 충전기 하면은 50kW 그것도 빠르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한 3, 4년 전에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280kW 정도까지는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 같으면 1시간 충전하고 한 200km 정도를 주행을 했다면 네. 지금은 한 30분 정도만 충전하면 2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어서 네. 좀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 3, 4년 전보다는 시간이 좀 반으로 줄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전기차 충전 기술이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최근 전기차 충전기가 한 자리에 모인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찾은 이곳.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인할 수 있는 박람회장인데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여기는 건축 박람회인데요. 이제는 건축을 할 때 주차면의 5%는
무조건 전기차 충전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때문에 많은 건설사분들께서 저희 부스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올해 열린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박람회의 경우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그 의미가 더 커졌는데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이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춰야 하고 기축 아파트나 대형마트 등에서도 2% 이상의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더불어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 편성이 됐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충전기 역시 빠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이곳 박람회에서도 다양한 전기차 충전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홈에서 주로 사용하는 완속 충전기와 빠르게 충전하는 급속 충전기,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사용하는 초급속 충전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대의 전력으로 나눠서 쓸 수도 있고 한꺼번에 몰아서도 충전할 수 있는 전력 분배형 충전기입니다. 운영자나 설치자가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고 차량들은 또한 충전기가 많아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빠른 충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더 나은 기술력을 공유하기 위해 기술 설명회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경제성 있는 설치 그리고 운용, CPO들의 운용 이런 것들로 전환돼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충전이라는 방식으로 설치돼서 충전 사업 운영자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오늘 소개를 주로 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주목하는 국내 전기차 충전 장비 기술.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또 느껴집니다. 건축 박람회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소개한 거잖아요. 건축 설계 분야에서도 이 전기차 충전 공간 마련이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충전기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는 전기차 전시회 부대 설비 정도로 소개하는 전시회가 많았었고요. 네. 또 이제 전기 전자 장비의 그 일종으로서 소개되는 전시회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건축 박람회에서 본격적으로 전시를 했고 그것도 어떤 대개 사업들이 시작되는 3월이 아니라 2월에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큰데요. 이번 전시회가 이제 전기차 충전기와 공간을 결합했다는 거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리아 빌드 박람회가요. 이번 전시회에는 건설회사, 운송회사 그리고 충전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 주셨고요. 저희는 이제 스마트 충전 기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리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충전을 하려면 아무래도 장소가 필수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우리 생활 가까이에 좀 다가오고 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요즘은 또 빌딩이나 아파트뿐만 아니라 좀 협소한 공간에도 전기차 충전 장소가 마련된 곳이 많잖아요. 저도 한 번씩 가서 보는데 이게 또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떤 게 다른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면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기차 충전기는 크게 급속, 초급속, 그리고 완속, 휴대용 한 4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될 수가 있겠습니다. 4가지. 그중에서 우리가 뭐 가장 주유기랑 좀 비슷한 거는 급속하고 초급속인데요. 이런 네. 것들은 주로 마트나 주차장, 주유소, 오. 고속도로 휴게소 네. 이런 곳에 이제 설치되고 이동 중에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주로 저렇게 생긴 걸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제 초급속 충전 설비는 사실은 전력 설비에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굉장히 큰 전력을 계약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설치비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설비는 이런 걸로만 보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주거지나 이제 사업장에는 주로 완속 충전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또 충전소에 가지 않고 전기차를 충전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제 전기차 충전기가 가전제품하고 다른 것은 네. 굉장히 대전력을 쓴다는 겁니다. 완속 충전기를 할지라도 7kW라는 대전력인데요. 우리의 가정의 그 계약 전력이 3kW 내지 4kW가 네. 대부분인데 충전기가 7kW라고 하면 굉장히 큰 전력이라는 배 거를 이상이죠. 체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휴대용 충전기라는 게 가능합니다. 가정용 220V 컨센트에 꽂아가지고 쓸 수 있는. 그렇지만 이제 한 2.2kW 정도의 2.2kW 정도의 속도로 충전을 하게 되고 완속 충전기의 3분의 1 정도의 속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시 이용은 안 되고요. 그냥 비상시에 간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건 좀 속도가 느리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개인이 직접 설치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완속 충전기를 자신의 단독주택이라든지 네. 사업장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7kW라고 하는 전력을 장시간 동안 계속 충전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의 안전성 그리고 설치 과정의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또 거리 나가면요 전기 버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승용차보다 차체가 크다 보니까 뭐 속도나 양도 커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 기술이 발전하는 단계에 따라서 소형 전기차가 먼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부터는 굉장히 대형 전기차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기술적인 검증이 됐고, 그래서 2019년 10월부터는 전기버스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버스는 그 일반 그 승용차에 비해서 배터리 용량이 한 4배 내지 5배 용량의 배터리를 싣고 다닙니다. 굉장히 네. 무겁죠. 그러다 보니까 충전 속도를 높이 하려면은 속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전구가 2개 또는 2층 버스 같은 경우에는 3개가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병렬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운전하기 때문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있어도 사람들이 관용을 보일 수 있는데 네. 상용으로 운영되는 버스는 굉장히 그 사업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충전 절차도 좀 간편해야 되고 네. 인증 같은 거에서 실패 확률도 굉장히 낮아야 되고 네. 또 심야에 경제적으로 그 싼 전기를 쓸 수 있잖아요. 네. 그 싼 전기를 써서 충전하는 것들에 실패가 일어나게 되면 다음날 운송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품질 요구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다 보니까 조건이 까다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좀 까다로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구현을 했습니다. 일단은 버스 기사들의 그 충전 편의를 저희는 좀 생각을 해서 네. 두 가지인데요. 전동 릴이라고 하는 장치하고 PNC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 전동 릴은 무거운 충전 케이블을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자동으로 앞으로 밀어주고 뒤로 당겨주고 이러는 전동이 달려 있는 기술이고요. 네. 저희가 개발했고 또 뭐 세계 특허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플러그 앤 차지라는 기술인데요. 네. 이거는 뭐 RF 태깅을 한다든지 IC 카드 결제를 하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플러그로 꽂기만 하면은 네. 차량을 인식을 해서 그 자동으로 인증을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이 이제 버스 기사 사용자를 위한 기술이고요. 두 번째로는 버스 운송 사업자들도 이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파워 쉐어링이라든지 또는 네. 스마트 관제 기술 이 두 가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파워 쉐어링은 200kW의 전력을 만약에 쓴다라고 네. 했을 때 케이블 6개에다가 전력을 나눠줄 수도 있고 네. 케이블 6개 중에 한 대에다가 전력을 몰아줄 수도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네. 스마트 관제 기술을 또 저희가 접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 사업자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 싼 전기 요금으로 충전을 해서 운송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님들이 굉장히 편리해지겠다라는 네. 생각이 꽂기만 드는데요. 하면 되니까요. 네, 실제로 전기차 충전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왔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전기버스 차고지를 찾았습니다. 운행을 마친 전기버스가 들어오는데요. 다음 운행을 위해 전기 충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 전기차에 비해 덩치가 큰 전기버스. 그런데 충전하는 방식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기사님. 예, 이거 그냥 꽂고 바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만 꽂아도 돼요. 전부터 그랬어요. 버스는 배터리가 크고 많은 양의 충전이 필요해 여러 개의 커넥터를 연결해 충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나만 꽂아도 괜찮은 건가요? 버스 차고지에 설치되는 급속 충전기는 커넥터만 연결하면 충전이 시작되고 충전기 한 기당 2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기에 2대의 차량이 연결되고 그중 한 대가 충전이 완료가 되면 나눠 사용하던 전력을 충전 중인 차량에 집중을 해줍니다. 따라서 기존보다 1.5배 이상의 출력으로 충전이 가능하고요.
충전 상태에 따라 커넥터를 다시 꽂는다든지 차를 이동한다든지 하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전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버스의 경우 일반 전기차에 비해 까다로운 기술력이 요구되는 어려운 현장인데요. 오랜 연구를 통해 전기버스 충전기 기술을 탄생시킨 국내 기업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현재는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 있을까요? 고효율의 초급속 충전소를 국내에 구축하기 위해서 97% 이상의 초고효율을 내는 초급속 충전소 과제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비스를 결합한 운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저희가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전기차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에서 무료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커피 한잔 하면서 휴식 시간을 갖는 이런 충전과 휴식을 겸한 장소를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프랜차이즈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충전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전기차 수요가 높아질수록 또 충전 장비에 대한 관심도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기차의 전환이 이제 상용차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도 빨리 30% 내지 40%의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의 세계적인 그 대기업들이 이제 존재하는데요. 네. 충전기 분야에도 저희가 8년간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 시장에서 그 전기차에도 한국에 굉장히 그 강력한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네. 각인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내 유리 세계 시장의 에서의 매출 비중을 50%를 올리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무한 성장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효영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